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그 병에 관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무엇보다 더 잘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이제 만성 신장 병이라는 걸 결정받은 게 5개월이 6개월 지나네요. 6개월 이제 반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 병원 선생님은 그러시죠.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 줄이라, 딱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주변에 많은 분들이 권고를 하십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조금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조금 짧은 기간이어서 그런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또 고기도 좀 먹고 했던 게 오히려 좀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마루타가 되어서 제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느낀 게, 지금 이제 유튜브, 인터넷 모든 자료들을 제가 총망라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고시공부가 3년이라면 이제 6개월 동안 고시공부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약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장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이제 여기 가슴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죠. 왼쪽에 조금 높고 오른쪽에 조금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근름작용이지 않습니까? 사구체라는 게 모세관 그러니까 모세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 같은 고분자들은 이렇게 다시 이제 혈액 속으로 보내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얼금얼금하게 체가 이제 흐늘흐늘하다 그럽니까? 열겁다 그러죠. 넓게 됐을 때는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도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단백질 양을 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염분 섭취라든지 칼륨 섭취, 칼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칼륨 있지 않습니까? 칼륨은 이제 바나나라든지 몇 가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엄청 좋아하던 과일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통씩 먹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름 되면. 그래서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많이 먹었는데, 거기도 결국 좀 칼륨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칼륨은 소금하고 이제 비례적으로 조금 드시면 좋는데, 그게 이제 그냥 일반 소금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용융 소금이라고, 요즘 1200도, 1300도 이상에서 이렇게 이제 소위 볶은 소금이라야 중금속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독소 문제가 없이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은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고 하면은 혈액 자체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고분자인 단백질은 섭취를 이제 만성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0.6을 곱해서 킬로그램, 자기 체중에 0.6을 곱해서 이제 그 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됩니다. 제가 70kg니까, 그러니까 0.6이니까 6, 7이 40이죠. 그러니까 42g 정도를 섭취하시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추정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 8g 정도 보시고, 계란 하나 6g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밥 3공기 드시면은
24g, 하루의 섭취량이 절반 이상을 섭취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식을 하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칼륨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 섭취를 하시냐면 나물로 하시되 데치지 않습니까? 데치면 상당히 좋습니다.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옵니다. 거의 빠져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올리브유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유나 들기름, 산패가 안 돼야 됩니다. 산패 안 되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온에서 이제 빛이 투과되지 않는 직사광선을 피한 상태, 그러니까 산소가 또 공급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래 보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보관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또 참기름도 괜찮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올리브, 참기름, 들기름 이런 쪽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묻혀서 비빔밥을 해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은 변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채소를 적게 먹으면 그냥 이제 쌈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걸 이제 적게 하시다 보면은 변비가 문제가 되고 또 대장에 유용균 수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유소, 유용한 섬유소를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변은 하루에 꼭 한 번씩은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그 변이 변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인사에 변 봤나, 소변 봤나, 대변 봤나라고 묻지 않습니까? 봤나, 확인했나 이겁니다. 아주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대단하시죠. 그 행위랄까, 의료에 관계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왕들 보면은 그 직접 이제 대소변의 냄새라든지 그걸 막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신장하고 관계된 피를, 혈액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인가. 결국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된 식품은 섭취를 줄이자.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구체의 어느 정도 평합은 압력은 조금 유지가 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변을 통해서 배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필터가 조금 약해지죠. 그래서 좀 운동을 하신다든지 할 때는 미리 제 경험상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1시간 전에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땀을 조금 흘리는 데는 이 물이 생리적으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갈증도 안 느끼고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절대 다시물을 드셔야 됩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섭취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가 82kg에서 69kg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70kg, 70.5kg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먹는 식습관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널리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를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압, 그리고 당뇨, 닭이 먼저냐 아니면 계란이 먼저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신장이 나빠지면 고혈압이 또 오기도 하고 또 당뇨가 오기도 합니다. 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이렇게 신장이 또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호 이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한쪽이 이제 안 좋으면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콩팥 2개인데 하나 이식 받으면 되지 그게 어렵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체의 장기는 자기 것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식을 받는다는 것은 그 비용도 들 뿐더러
현재 상태로는 7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식 받는다는 것은 콩팥의 기능이 전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투석 이후의 얘기입니다. 투석도 어려워서 그 사구체 여과율이 뭐 10부근 정도로 됐을 때 거의 기능을 못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하는데, 그것도 하나를 이제 떼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식을 하더라도 길어야 15년,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그러니까 스님처럼 생활을 하셔야 15년이고 10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투석이 안 되게끔까지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병원 선생님 말씀이 아직도 내리를 섰집니다. 스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뭐 많은 것을 이제 비우고 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일주일에 한 4, 5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30분 이내로 하셔야지, 1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또 압의 그 사구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 그래도 신장이 나빠지면 몸짱 한번 돼 보겠다고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 안 하고 단백질 많이 섭취해서 이 근육으로 보내겠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체중의 0.6을 곱해서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식물성 단백질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괜찮은 건 없습니다. 단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좋다, 그거지. 그래서 그 피를 맑게 하는 방법,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벌컥벌컥 드시는 거는 아주 안 좋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그것이 생리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사구체 여과율과 크레아틴 수치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단백질 수치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의 크레아틴 수치가 많은 분들은 3 넘어가기도 합니다. 절대 이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수치를 보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이내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래 우리가 신장을 콩팥 하면서 콩팥 하면서 유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 환자분들, 우리 함께 힘내서 잘 관리해서 앞으로 40년 50년까지 한번 견뎌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